오늘 첫 번째 주제랍니다. 그래서 자, 등기 사항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주제의 지문의 하나로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야죠. 이게 등기사.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요, 등기와 지적이잖아요. 대장과 등기부 공부하는데 등기부 파트잖아요. 지금 이 등기부에 뭐를 올리니 이제 그거 묻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요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토지를 등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토지 등기부 우리 다 봤잖아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거 사라진 지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표현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는 뭐 알아들어서 아직도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그러지만 법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얘기 하셔야 되고,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초본이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용어 바뀌어서 시험은 법령 테스트라 반드시 바뀐 용어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떼봤잖아요. 생활용어로 토지 등기부 등본 떼봤기 때문에 토지가 등기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상식적인 거는 절대로 출제 안 한다는 것도 예측이 되시죠. 토지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내겠어요? 이런 쉬운 거를.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토지로 등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출제합니다. 그게 3가지거든요. 그게 3가지. 3이라고 적을게요. 3. 첫째는 하천입니다. 하천. 두 번째는 도로입니다. 세 번째는 방조제입니다. 자, 하천이 토지인가요? 자, 이제 이겁니다. 하천을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 그게 시험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천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해지고 예규가 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예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용익권 등기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익권 등기는 제외. 자, 그러면 이 용익권 등기가 뭔지를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등기 쪽에 와서 용익권이란 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민법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풀리겠습니까, 이게. 용익권 등기는요, 4가지입니다. 뭐더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용익권 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제하에서는요, 용익권 자체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을 민법에서 공부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는 용이 물권이고요. 마지막 임차권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의 용익권에 관한 등기는 하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하천에 등기가 되는데 이런 권리는 등기가 안 된다. 그거고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것들요.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하천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라고 2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2회 때요. 20회 때. 그 다음에 도로도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 사실이 더 있는데요. 비록 공용의 제한을 받아도 개인이 소유하는 사도면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충하도록 하고 일단은 도로 하시고, 방조제는요. 위에 하천이나 도로는 토지의 종류인 지목이거든요. 이게 하천이 지목이에요. 그것도 지목이에요. 도로도. 근데 방조제는 지목이 아니라 제방이 지목입니다. 제방. 그 제방이라는 지목 안에는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아까 예규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규에서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수제 같으면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려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이걸 얘기하면 방조제도 있고 방수제도 있고 방사제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그렇게 4가지가 제방에 있다는데, 그럼 방조제가 등기가 되면 그럼 방파제 등기가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시다 보면요, 공부량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공시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특히 민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대부분 그래요. 딱 이렇게 필요한 거, 객관 시험에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끊어주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 하고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는요. 예기에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학자의 견해로 출제를 한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법령 시험이잖아요. 법령을 내겠다 했기 때문에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판례까지 포함돼요. 그 판례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연구할 거는 절대 아니다.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방조제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끝.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세 가지로 하천, 도로, 방제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글자로 키워드를 따드립니다. 하천은 천으로, 도로는 도로, 방제제는 제로 이렇게 기억해서 천도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이산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천도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말을 만들려고 이렇게 천자, 도자, 제자를 땄느냐? 아닙니다. 하천은요. 한 글자로 줄일 때 지목이잖아요. 지목을 한 글자로 줄이는 룰이 우리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은 천으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 줄이게 돼 있고요. 대방이라는 지목은 제자 두 문자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기억해도 하도방 그러면서 두 문자로 정리하는 거는요. 시험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하천은 하로 하는 순간 틀린 지문이 돼버리니까 지적에서 나오거든요. 지목에 대해서 부호 한 글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천도제라고 딱 이 글자를 제가 선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천, 도로, 방수제. 자, 두 번째는요. 건물을 등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 절대로 묻지 않죠. 법령 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는요. 6 더하기 4입니다. 6 더하기 4. 근데 이 더하기 4는 집합 건물 관련되는 거라 제가 아까 그랬죠. 등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다. 근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집합 건물 쪽이거든요. 집합 건물과 대지권의 개념이 최고 난이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등기 실무관들도요. 대지권에 대해서는 항상 자료를 찾아보고 문의하고 등기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시험에 딱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집합 건물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요 6가지를 우선 하는데 이 6가지가 지금 제가 적는 6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 두 번째는 고정식 온실입니다. 고정식 농업용 온실 또는 유리 온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고정식 온실 그러시면 되고 세 번째는 컨테이너나 또는 패널, 우리가 흔히 판넬 구조로 하는 거, 가건물 지을 때 하는 거요. 그 패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조적조, 이거 벽돌 쌓아 올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대장을 안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대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등기를 못 합니다. 아까 그랬죠?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대장이 없으면 등기부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등록 후등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장을 못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가 지붕, 기둥, 벽 없잖아요, 이게. 여기 판넬 구조는 가건물이잖아요.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벽돌로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건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대장을 못 만들고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얘기합니다. 예규를 통해서 지붕의 요소가 있으면 이런 것들 건물로 등기하게 해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붕이겠죠. 근데 이게
지붕을 등기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붕의 요소가 있는 이런 구조 건축물은 등기를 허용했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비각이 있는데 예쁜 정자인데 그 안에 비석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비석이 있는 정자 누각이라 그래서 비각이라 합니다. 인터넷에 비각이라 치고 검색하면요. 예쁜 정자 나오는데 그 안에 비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은 이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보통은 다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규모가 큰 탱크를 전부 사이로라고 총칭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류 저장 탱크를 예규 1186호에서 일부러 꺼내서 하나를 비교합니다. 요거 유류저장 탱크는 급유 탱크와는 달리 등기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 더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급유 탱크는 급유만을 위한 탱크라서 규모가 작다는 거고, 요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규모가 큰 탱크가 다 사이로잖아요. 사이로니까 등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이로 중에 일종인 이 유류저장 탱크를 다시 언급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 더 따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걸 일부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볼 때는 별개가 아니고 사이로의 일종인 유류저장 탱크를 이거 비교하려고 일부러 끄집어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전체가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등기 예규에서 인정했다 그랬는데요. 딱 요거 하나만큼은 특례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건데요. 이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 등기를 허용했다라는 특징을 이미 21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 중 특례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한 것을 골라라. 정답 개방축사. 이게 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등기 예규가 인정을 한 겁니다. 법적 근거가 다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실 방법은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개방축사. 여기는 고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붕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비, 싸, 유 이렇게 외우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개방축사, 고정식 지붕, 비싸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은연중에 말이 되는 것도 같죠. 이 개방형 축사에 벽이 없다는 뜻이고요. 개방형 축사에 고정식 지붕이 비싸다는 그런 충청도 분의 표현으로 뭐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 예규를 제가 잠깐 소개했었는데 예규 1186호에서는요. 지금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요렇게 5개, 이건 특례법이니까 요렇게 5개 얘기하고요. 여기 언급 안 된 등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10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준비하시잖아요. 이게 요령입니다. 학문이나 주관식 시험은요. 요령껏 해서는 안 됩니다.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학문은. 그죠? 그런데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대비한다면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것과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적어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객관식은요.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과 건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다 나열했을 때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등기할 수 없다고 예시한 것들이 더 많다 그랬죠? 10몇 가지로. 그걸 안 보고요. 아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없는 것들은 X 쪽에 있겠죠. 뭐 등기할 수 없는 쪽. 그렇게 푸는 요령이 우리 객관식에서 필요하거든요. 자, 요거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지분 관련되는 4번째, 5번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교시에 하기로 하고 일단 1교시에는요. 3번까지 할 텐데 우리 등기라는 거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여기 잠깐 보시죠. 대장은 사실 공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장부고요. 등기부는 권리 공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 공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사항을 보고 있잖아요. 등기하는 권리는 도대체 어떤 권리냐? 이 권리 공시하려고 등기부가 존재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권리냐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3조에 보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서 이렇게 8가지를 3조에서 적고 있고요. 그 뒤에 등기부 53조로 가면요. 특약이 있을 때는 환매권도 등기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환매권. 그래서 여기 환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이 환매권은 왜 조문을 따로 두고 있냐 그러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라 특약이 있을 때만 논하기 때문에 조문을 따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약식 이러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유권이고 지상권이고 지역권이고 전세권이고 저당권이고 두 문자만 봐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민법에서 워낙 자주 접하는 권리들이라 요렇게 끊으시고요. 요렇게 이제 끊는 겁니다. 이게 5개, 3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권리질권이고요. 채권 담보권입니다. 요거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임차권입니다. 지금 이거 뭐 보고 있습니까? 등기부에 올리는 권리는 어떤 거냐? 요게 적혀 있는 거, 요게 8-1이잖아요. 지금 8-1. 그래서 여기 3조, 53조. 8-1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 없는 것들은 규정이 없어서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등기관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공무원인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소유권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인데 요거를 왜 또 분류했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왜 나눴느냐. 이렇게 나눈 이유가 지금 요거 소유권은요. 우리 부동산 등기니까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다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입니다. 이게 다 적어볼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지자가 땅지자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고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거는 지역권 뜻을 모르는 분이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에 건물이 들어가요. 남의 토지 지상권 설정해서 빌린 이유가 남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린다. 그게 토지 빌리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객체인 부동산이 토지, 지역권은 객체인 권리 토지가 부동산이 토지 지상권, 토지 지역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토지 건물 다 대상입니다.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든 토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든 전부 부동산이죠.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라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질권이 물건이거든요. 담보권도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질권이라든 담보권이든 그 앞에 뭐가 대상인지 보세요. 토지 건물이 아니라 권리가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요 다 물건이에요. 부동산 물건, 권리에 대한 물건. 근데 요거는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밑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물건을 위에 위치하고 채권을 밑에 위치하는가? 이게 민법 내용인데요. 우리가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독일에서 일본,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법이 전파됐기 때문에요. 독일에서는 물건 위주로 돼 있어요. 물건, 그 다음에 채권, 총칙, 각칙 이런 것들이 독일의 판덱트 시스템이라 하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물건 우선, 채권은 나중에, 총칙이 앞에, 각칙이 나중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충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외울 때는요. 소지지전저 권채임 하시고 더하기 반 요거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충할게요. 요 지상권에는요. 구분 지상권이 포함이 된 개념으로 여기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냥 지상권 그러는 거는요. 일반 지상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의 위를 땅진자 위상자거든요. 타인의 지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구분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뭘 구분했느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지표가 아니라 상하의 지상, 이하의 공간을 구분해서 이용한다고
부분지상권.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뭐 KTX, 뭐 이런 고속철,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소유 토지 또는 관공서 소유 토지의 지상권 설정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료 내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 보세요. 정리. 등기하는 권리가 뭔가 그러면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게 8-1이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해서, 그럼 여기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도 풀면서 정리가 또 될 거예요. 자, 10분 쉬겠습니다.